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리스트고요.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쉼표로 구분해서 열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리스트는 인덱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 이름 뒤에, 리스트 이름들의 뒤에 대괄호를 써주고요. 정수 하나를 써주면 이 정수가 리스트의 인덱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0번 인덱스의 원소를 우리가 꺼내서 그 값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썬에서는 음수로 지정하는 인덱스를 제공을 하는데, 음수는 끝에서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그 번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게 음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 아이템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 원소를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가장 간단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리스트 이름 다음에 대괄호를 써주고요. 밑에 있는 예제로 볼까요? 리스트 이름 뒤에 대괄호를 쓰고 대괄호 안에 시작 인덱스와 그 다음에 끝나는 인덱스를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 from, to, start, end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컬러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인덱스 생략해도 괜찮고요. 그럼 0부터 시작하는 거고 끝나는 인덱스도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아이템까지 자르겠다는 뜻이고요. 컬러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시작 인덱스 없이 콜론 그다음에 종료 인덱스 또는 시작 인덱스 콜론 종료 인덱스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시작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를 둘 다 생략하셔도 되는데 콜론은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과 인덱싱의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요. 아, 슬라이싱은 원소 한 개를 잘라낸 리스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은 해당 인덱스에 있는 밸류, 값 하나를 찾는 그런 방법이 슬라이싱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덱스 사용 방법까지를 저희가 살펴봤고, 어, 그 리스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문자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문자열, 스트링. 문자열은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들의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들의 리스트란 얘기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문자열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자열에서도요, 인덱싱이 가능하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코드를 만들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쓰고요. 파이썬 이렇게 쓸까요? 자, 몇 글자로 이루어진 이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는요. 일단 컨트롤 엔터 하고 일단 먼저 실행할까요? 실행했습니다.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는 몇 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공백도 문자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11개의 문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그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첫 글자, 문자열의 문자열의 첫 글자만 찾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요.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인덱스 0번. 안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찾아주죠. 이게 인덱싱이에요. 어,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인덱싱인 거죠. 얘네들을 11개의 문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글자는 요 안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마지막 글자는 뭐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글자 수를 우리가 굳이 셀 필요가 없죠. 무엇을 사용하면 돼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번 인덱스에 있는 글자란 뜻인 거죠. 가장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느낌표잖아요. 느낌표. 이해되십니까? 어. 그럼 만약에요. 문자열에서 첫 세 글자를 잘라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슬라이싱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메시지, 인덱스, 시작 인덱스 생략하고 세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몇 글자냐면 안, 영, 그리고 쉼표까지. 쉼표도 하나의 글자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끝에서 세 글자를 잘라내겠다. 문자열에서 마지막 세 글자를 잘라내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메시지? 이때는 음수 인덱스 사용하시는 게 편하죠. 끝에서 세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끝에서 세 글자가 ON 느낌표잖아요. ON 느낌표. 그래서 문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할 수가 있다. 리스트처럼. 자, 그럼 반대로. 문자열에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어떤 연산자와 어떤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목 나머지 이런 것들 중에서 문자에서는 더하기랑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 뭐 안녕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썸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문자열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가능하죠. 근데 빼기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빼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에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자열과 문자열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빼기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산술 연산이 뭐냐면 곱하기였죠. 문자열이 있고요. 문자열이 있고 곱하기 정수. 이렇게 하면 이 문자열을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에서는 문자열 곱하기 실수 안 돼요. 실수 안 되고 정수만 돼요. 순서는 바꿔도 괜찮죠. 정수 곱하기 문자열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은
더하기랑 곱하기가 있는데 더하기는 피연산자가 전부 다 문자열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는 문자열, 다른 하나는 정수인 경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리스트도 산술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더하기랑 곱하기 두 가지는 리스트도 문자열처럼 정의가 됩니다. 다른 빼기나 곱하기나 죄송합니다. 곱하기 아니고요. 빼기나 나누기나 혹은 거듭제곱, 나머지 이런 산술 연산들은 제공되지 않지만 더하기와 곱하기는 문자열처럼 리스트에서도 산술 연산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요 내용을 이거를요 리스트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의 산술 연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텍스트 셀 추가를 할게요. 산술 연산은 결과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한 거는 리스트 곱하기 정수 또는 정수 백티수 인트 곱하기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 제가 백티스를 써야 되는데 따옴표를 썼군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는 문자 열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컨캣네이트 이어붙이기예요. 이어붙이기. 그리고 인트 곱하기 리스트는 replicate 복사예요. 복사. concatenat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한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는 한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데 그 안에 아이템들은 두 개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두 개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어떻게 정수만큼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복사해서 아이템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아이템 개수를 늘려주는 게 복셈이에요. 복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 20, 30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1, 2, 3, 10, 20, 30이라고 하는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우리가 넘파이를 공부하시게 될 때 헷갈리실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더하기는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 더하기다? 리스트와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더하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리스트죠. 뒤쪽도 리스트죠. 리스트와 리스트의 더하기는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1, 2, 3, 10, 20, 30. 문자열처럼. 위쪽에 문자열처럼요.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곱하기를 보면은요. 곱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1, 2, 3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곱하기 제가 3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요 순서를 유지합니다.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을 세 번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안녕을 몇 개? 세 개란 뜻이잖아요. 안녕을 세 개. 그래서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1, 2, 3이 세 번 있다. 1, 2, 3, 1, 2, 3, 1, 2, 3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1 곱하기 5개 더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5개.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곱하기랑 더하기가 있으면 누구 먼저예요? 곱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 곱하기 먼저 해야 되고, 1번. 요건 이렇게 쓸까요? 이만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질까요? 1이 5개 있고, 그 다음 뒤쪽에 2가 5개 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 일반적으로 연산자의 순서는 곱셈과 덧셈들이 섞여 있으면 곱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셈한 결과들을 더하기를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거니까 1을 5개짜리가 만들어지고요. 2 5개짜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겠죠.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리스트와 문자열이 되게 그 비슷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리스트와 문자열들이 비슷한 그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리스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기능들,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서드와 함수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음. 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오라클에서도 함수라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값들이 함수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결과값이 나오는 거. 그게 함수잖아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게 함수란 말이에요. 리스트에서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수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거는 자, 부제목으로요. 아이템 추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꼭 숫자들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여서 새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한 5개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출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죠.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함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 리스트 이름을 써주시고요. 여기서 리스트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는 넘버스죠. 그죠? 그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 뒤에다가 점을 써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함수들은 뭐뭐 점 이렇게 사용했던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문자열을 주면 프린트를 해줬었고 이런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아규먼트를 주면 이 아규먼트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면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콘솔에다가 출력창에다가 그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게 프린트 함수예요. 그 다음에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주면 이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랭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죠? 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모든 함수들은 그냥 바로 함수 이름을 바로 불렀어요. 바로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그 어떤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목적어죠. 대상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줬어요. 타입도 함수예요. 타입. 우리 타입 써봤죠? 타입은 뭘 주는 거예요? 타입은 아규먼트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 인트 타입인지, 스트링 타입인지, 불리언 타입인지를 리턴해 주는 게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함수들은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모든 함수들은 그냥 함수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뒤에 뭔가 아규먼트를 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이런 형식이었는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하려면 리스트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점을 쓴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아이템을 추가하는 함수 중에서 첫 번째 함수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ppend는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리스트의 끝에 아규먼트로 전달된 밸을 어, 아이템으로 추가를 해주는 기능이. 무슨 얘기냐? 넘버스가 있었죠. 넘버스 점 하니까 뭔가 이렇게 쭉 뭔가 목록을 보여주죠. 음. 이거는 그 콜앱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콜앱에서 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이름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개 안 돼요. 음.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ppend예요. 여기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군요. 저도 오브젝트라고 쓸까요? 네. 오브젝트. 여기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자, 이렇게 하고서 넘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력해 볼게요. 원래 넘버스는 원래 넘버스는 1, 2, 3, 4, 5였어요. 어펜드는 어펜드 이 단어 뜻 자체가 뭐예요? 추가하다잖아요. 추가하다. 끝에다가 추가하다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뒤에 하나가 들어갔죠.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앞에가 어펜드 한다. 어디에? 넘버스에 어펜드 한다. 무엇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appe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append, 추가하다. 100을. 100을 어디에 추가할 거예요? 어디에?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여기서는 앞에 있다는 느낌. numbers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리스트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점을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들은 다 외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콜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콜앱을 이거는 편집기마다 달라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편집기도 있고 제공하지 못하는 편집기도 있어요. 근데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콜앱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는 썸을 쓰면은요. 쫙 하고 목록들을 보여줘요. 이 목록에서 이름들을 보면서 얘가 어떤 기능일까 유추해 보시면 돼요. 그럼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할지는 실제로 써봐야 되겠지만 이름만 보고서도요. 대략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유추가 됩니다. 단어의 뜻만 아시면. 어펜드가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뭐 이메일에다가 끝에다가 뭔가를 첨부하는 거를 어펜드라고 얘기하죠. 어펜드 끝에다가 붙여주는 거를 어펜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끝에다가 뭔가를 아이템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리어. 클리어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이템들을 싹 하고 비워버리는 거예요. 카피. 복사잖아요. 아, 이거 복사하는 거겠지. 어떻게 복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복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복사하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카운트. 카운트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개수를 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아, 리스트에서 개수를 세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도대체 무슨 개수를 세는 건지, 전체 아이템의 개수를 세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아이템이 몇 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카운트, 그러면, 뭔가 개수를 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익스텐드. 익스텐드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쭉 늘리는 거를 익스텐드라고 하잖아요. 늘리는 거. 그죠? 네. 익스텐드도 원소를 추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리스트를 늘려준다는 뜻이에요. 리스트를 늘려준다. 요거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뭔가 인덱스를 찾아준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인덱스를 알려준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인설트. 인설트는 삽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다가 어떤 값을 삽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소를 추가하는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팝. 팝은 어떤 의미가 있죠? 팝송? 이렇게 뭔가 이렇게 꺼내는 거를 팝이라고 해요. 어떤 주머니에서 이렇게 뭔가를 꺼내는 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를 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거 삭제를 하는 거구나. remove. remove는 이거 단어 자체가 제거하다잖아요. 제거하다니까 이것도 아이템을 제거해 주는 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reverse. reverse는 뭐예요? 거꾸로 돌리는 게 리버스 아니에요? 아이템들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sort. 정렬하다란 뜻이잖아요, sort가. 그러니까, 이거 정렬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음. 이렇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요, 리스트 이름, 다음에 점을 쓰시면 목록들이 쭉 나오고요. 그 목록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저도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검색해 보는 거죠. 아니면 사용법 알려줘. 그럼 사용법 알려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정리는 해드릴 거예요. 어떤 함수들이 있고, 이런 함수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은 드릴 거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봐두시고, 한 번 정도만 실습을 해두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 수업 시간에 이거 들었었는데? 라는 것만 기억나시면 나중에 찾는 거는 금방 찾죠. 근데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으면 검색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 검색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검색이 쉬워지니까. 네. 자, 어펜드 아시겠죠? 어펜드.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함수 알려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리스트 이름에서, 리스트 이름에서 점을 쓰시고요. 밑에 제가 요거 좀 먼저 좀 볼게요. 인설트는 여기 보니까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고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쓸게요. insert index 오브젝트. 이렇게 아규먼트를 두 개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어펜드는 사용 방법이요. 오브젝트만 주게 되어 있고 인설트는 사용 방법을 보시면 인덱스와 오브젝트를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아규먼트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리스트의 인덱스 위치에 무엇을 오브젝트를 추가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를요, 0,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인덱스 0번에 이런 뜻이에요. 인덱스 0번에 무엇을 오브젝트 마이너스 1을. 자, 여기가 인덱스 0번이죠. 여기가 인덱스 1번이죠. 여기가 인덱스 2번이죠. 여기가 3번이죠. 그리고 마지막 원소가 있는 위치가 4번이겠죠. 어디에? 여기에 무엇을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나머지는 인덱스가 하나씩 뒤로 다 밀리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인설트예요. 자, 그럼 요 결과 딱 그리고 출력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 어디 들어갔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갔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 위치에다가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삽입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펜드는 그 추가해야 될 값만 주는 거죠. 추가해야 되는 값만 주는 건데 그래서 어디에라는 게 없어요. 어느 위치에라는 게 없어요. 그럼 항상 어디에? 제일 마지막에만 추가해주는 게 그게 어펜드. 인설트는 사용 방법 자체가 두 가지를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덱스와 객체, 오브젝트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덱스와 오브젝트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몇 번째 위치에 무엇을 인설트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러면은 인덱스가 다 바뀌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는 위치가 0, 1이 있는 위치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는 위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 중간에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죠? 중간에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다가 값을 하나 끼워 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덱스 1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numbers insert 인덱스 1번에다가 뭐 1, 2, 3 하고 넣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서 넘버스를 보면 네, 인덱스 1번 위치에 딱 들어갔죠. 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값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insert다라고 하는 겁니다. insert. 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소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 제가 요걸 먼저 좀 할게요. extend. extend는 아규먼트로 이터러블을 주래요. 그러니까 임의의 오브젝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터러블 그러면 뭐예요?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반복이 가능한 이란 뜻이죠. 반복이 가능한.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에는 대표적인 게 문자열과 리스트, 문자열 리스트, 뭐 레인지도 반복이 가능한 거긴 하겠죠. 그죠? 요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규먼트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규먼트로 주는 게 아니라 반복이 가능한 타입, 어떤 다른 리스트나 다른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리스트 이름에다가 점 extend 그리고 아규먼트로는 이터러블.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이터러블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이터러블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아이템들을 어디에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까요? 아이템들을 하나씩 리스트의 끝에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extend는 append 하면서 리스트를 확장해 주는 거예요. 확장. extend라고 하는 자체가 확장하다, 늘려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확장해 준다예요. 길게 늘려준다는 뜻이에요. 길게 늘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리스트는 저 위쪽 보시면 돼요. 원래 지금까지 넘버스는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를 넘길 거예요. 리스트를 넘길 건데 어떤 리스트를 넘길 거냐면 뭐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넘길 거예요. 아규먼트로 리스트 한 개를 준 거죠. 이게 이터러블이란 말이에요. 익스텐드한테 리스트 한 개를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한 개를 아규먼트로 준 거예요. 자, 넘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여기까지 있었죠. 기존에 여기까지 있었죠. 그죠? 거기에다가 10일을 추가하고 22를 추가하고 32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죠? 기존의 리스트 끝에 아이템들을 하나씩, 아이템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익스텐드예요. 이게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는 간단하게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무슨 연산자를 쓸 수 있을까요? 더하기. 익스텐드는 더하기 기능이에요. 그죠?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와 10일, 20일, 30일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더하기 하겠다잖아요. 더하기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 있는 리스트 더하기 뒤에 있는 리스트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아, 네. 그럼 주석으로. 네. 그래서 그 extend 함수는 덧셈 연산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의, 주의. 네. 어펜드와 익스텐드는 구분을 해야 돼.
append와 append와 extend를 구분하셔야 돼요. extend는 더하기라 그랬죠. extend는 더하기니까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자, 넘버스에다가 appen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10, 20, 30. 자, extend랑 append랑 비슷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결과 볼까요? 결과 볼까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끝에 보세요. 리스트 자체가 덩어리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하나의 아이템인 거예요. 익스텐드는 하나씩 어펜드가 돼서 이렇게 쭉 확장이 된 거고요. 어펜드는 무조건 이 하나의 값을 무조건 훅 하고서 끝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분명히 다르죠. 어. 익스텐드는 하나씩 끝에 추가를 해주는 게 익스텐드. 그래서 덧셈 연산. 어펜드는 얘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봐서 그냥 이거 전체를 한 번에 훅. 이해되셨죠?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거 헷갈려요. 저도, 저도 가끔, 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 어? 그게 어펜드였나? 익스텐드였나? 예.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함수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올려보면 이터러블이라고 나오죠. 이터러블이라고 나오고, 어펜드 하는데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어펜드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펜드는 그냥 오브젝트를 한 방에 어펜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 문서를 보면서, 아, 맞다. 익스텐드가 하나씩 하는 거였었고, 어펜드는 한꺼번에 아이템으로 넣는 거구나. 네. 네, 그때그때 저도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numbers 점 extend 123 이렇게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append는 이렇게 되죠. append는 되죠. 근데 extend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얘는 이터러블 타입이 아니에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 하나인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익스텐드는 여러 개의 값들이 있어야 그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씩 마치 반복하듯이 하나씩 넣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드는 값을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위쪽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어펜드잖아요. 어펜드. 값을 하나만 줘도 되죠. 값을 하나 주면 그 값이 그냥 제일 마지막에 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트를 주는 거는 리스트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어펜드하는 뜻이 아니라 리스트 자체를 하나의 값으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한 개의 원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펜드는 이렇게 리스트를 오브젝트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숫자를 오브젝트로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익스텐드는 리스트를 줄 수는 있지만 숫자를 줄 수는 없어요. 숫자는 이터러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문자열이 리스트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문자열처럼 덧셈과 곱셈이라고 하는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리스트의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아이템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append 함수의 사용법, 그 다음에 insert 함수의 사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extend 함수의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그럼 우리가 아이템을 추가를 해봤으니까 아이템을 삭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이템을 삭제하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